그래서 우리 뇌가 혈액이 부족해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 상태다. 벼락 같은 두통이 찾아왔을 때, 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등의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커피죠. 네, 안녕하세요. 기특한 한의원 유튜브 진행을 맡은 기특한 건강제기 선아실입니다. 오늘은 통증 전문가 임기보 원장님과 함께 두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원장님, 두통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번씩 겪는 생리두통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뒷골이 당긴다라고 주로 표현이 되는 혈압성 두통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두통이 성별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른데 굉장히 한 끗 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생리를 할 때 생리통이 배로 오는 건 진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왜 두통으로 오는지, 이 또한 호르몬이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호르몬의 영향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요. 호르몬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조금은 진부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생리를 할 때는 혈액이 아무래도 아랫배 쪽으로 많이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로 올라가는 혈액을 잡아당겨다가 아래로 내려보내느라 그래서 우리 뇌가 혈액이 부족해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 상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여성분들이 두통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것을 한의학적으로는 뇌로 가는 혈액이 조금 부족해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리를 시작할 때 아픈 사람이 있고 생리가 끝날 때 두통을 많이 겪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기적으로는 원인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향적으로 한의학에서는 허실의 개념이 있습니다. 허하다, 부족하다라는 뜻이고요. 실하다, 차고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실증이냐 허증이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별을 좀 짓는데요. 생리 전에 두통이 찾아오는 것은 대략 실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차고 넘치는 거 뭐죠? 바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일수록 그것들이 쌓여서 차고 넘쳐서 생리 전에 먼저 찾아온다, 이렇게 우리가 경향성을 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생리 이후에 찾아오는 두통은 생리 이후에 피가 많이 빠져나간 이후에 부족해서 나타나는 허증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리통을 겪을 때 두통이건 통이건 생리통을 겪을 때마다 어르신들이 그거 너 배 차서 그런다, 배를 따뜻하게 하면은 절대 그런 통증이 안 와 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리통을 느끼는 이유는 허혈성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허, 부족하다는 뜻이죠. 피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통증이라서 허혈성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율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그래도 잘 공급이 돼서 통증이 완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것이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르몬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평화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한마디로 행복감을 찾아주는 호르몬이라기보다는 평온함을 주고 통증을 조절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호르몬이 약 90%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세로토닌의 생산이 바로 줄어들게 되면서요, 통증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을 따뜻하게 해줘서 장의 혈액순환율을 높이고 장이 좀 더 원활하게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면 세로토닌이 잘 생성될 수 있고 우리의 통증이 조절이 좀 잘 될 수 있다, 이어지게 되거든요. 사실 이 얘기는 아주 예전부터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던 것이거든요. 한의학적으로 굉장히 예전부터 이야기해 오던 것들이 최근에 와서 연구로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장 건강을 잘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온몸의 통증 조절이라든지 행복감,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리통이 심해서 한의원을 찾아왔을 때 어떠한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왕뜸 치료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복부에다가 뜸 치료를 함으로써 열을 직접적으로 줘서요, 혈액순환을 높이는 그러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그런 혈자리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침 치료를 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약 치료죠.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통증 조절을 해주는데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도 효과를 인정을 해서요, 1년에 2회 정도는 생리통이라는 진단명으로 한약을 건강보험의 보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한약 치료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생리통으로 인한 통증을 잘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촉진할 수 있는 혈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제가 평소에 생리통이 심해졌을 때 그 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조금 완화되는 효과도 느껴볼 수 있을까요? 댁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지압하면 좋은 혈자리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자면 흔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합곡혈이라고 하는데요. 엄지와 엄지 사이에 있는 이 혈자리예요. 이 부분 우리 체했을 때 많이 꾹꾹꾹 누른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소화 쪽에 영향도 주지만 사실 우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혈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이쪽 부분을 꾹꾹꾹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정강이 쪽에 족삼리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 부분을 새끼손가락에 있는 뼈로 정강이 부분을 이렇게 툭툭툭툭 두드려 주시면 그것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혈자리로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혈압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 발생하는지 그 상관관계가 좀 궁금합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다 두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혈압은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를 정도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고혈압으로 인해서 두통을 느끼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두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침에 기상하신 이후에 뒤통수나 뒷목이 뻣뻣한 느낌, 먹먹한 느낌 같은 것들을 주로 호소하시게 되는데요. 그 이유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아침에 우리가 기상 이후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혈압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혈관 주변에 있는 신경들을 자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로 뒤통수 쪽이나 이쪽에 통증을 좀 호소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혈압이 오르는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우리가 혈압이 오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스트레스가 좀 많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혈압이 오르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가 계속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쯤에 교감신경이나 이런 우리 몸의 위기사항을 감지하는 신경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뒷목에 근육들이 굳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뒷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도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을 꾸준히 섭취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게 걱정돼서 꼭 걱정의 한마디를 하면 아우 혈압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압 관련된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혈압이 오르는 그 상황, 바로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혈압성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혈압약 자체는요, 혈압 자체를 관리는 해주지만 혈관 자체의 탄력성이라든지 근육의 뻣뻣함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고 계셔도 다른 외적인 부분으로 인한 통증 같은 것들은 제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죠. 저는 정말 고혈압을 겪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응급 상황인가?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나? 이런 골든타임을 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원장님이 그런 타이밍을 딱 알아챌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너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벼락이 마구마구 친다. 마구 벼락 같은 두통이 찾아왔을 때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혀가 마비돼서 발음이 잘 안 된다거나 단어를 말씀하시는 게 어려워진다거나 팔다리가 마비가 돼서 보행이 이상이 생긴다거나 힘이 쭉 빠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비 증상이 생긴다거나, 또 하나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등의 그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두통인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부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도 한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고혈압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임태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타고나게 혈압 자체가 높으신 분들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외적인 것,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서 주변 근육들의 뻣뻣함, 뭉침으로 인해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을 눌러서 나타나는 그런 고혈압, 이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을 줄여준다거나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변화시켜주면 혈압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목 치료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한의학의 아주 주된 주무대거든요. 목의 추나 치료, 목의 침 치료, 약침 치료, 근육의 이완을 도와주는 이런 한약 치료를 같이 하셨을 때 혈압약으로도 조절이 잘 안 되던 고혈압들이 치료가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혈압 때문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약물에 의존하시기보다는 꼭 한의학 치료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좀 다양한 두통들을 발생할 때 와, 이 음식은 진짜 독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음식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커피죠. 커피 안에는 우리 카페인 성분이 있잖아요. 이 카페인 성분은 바로 우리의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데요. 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위기사항에서 탈출하게 만들어주는 신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혈압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고혈압을 계속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방금 커피의 카페인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디카페인 커피는 마셔도 괜찮을까요? 진지하게 대답을 해드리자면 훨씬 낫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매일 드신다거나 많이 드신다면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두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원장님이 한마디 따뜻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리성 두통이든 고혈압성 두통이든 지금 진통제에 의존하고 계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분명히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에만 의존하신다거나 참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꼭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일상생활에서 찾아오는 두통은 삶의 질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죠. 근데 저희들은 이 두통이 어디서 오는지 원인이 뭔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의원을 찾으셔서 전체적인 나의 몸을 확인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빠르게 치료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두통과 관련된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